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2017년 지방직 7급 헌법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에도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출제 경향 같은 거를 다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국가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국가 원리는 이제 복지 개념이겠죠. 그래서 근대 자유에서 생긴 어떤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사회주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1번.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 향상 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쾌적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 그렇죠? 이제 뭐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할 의무가 있다. 예, 정답이네요. 2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국고 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그죠? 지역가입자.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의 차별 취급. 어디가 더 차별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직장가입자들은 좀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 얘기고, 지역가입자에 뭐가 포함이 돼 있죠? 일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또 일을 하다가 나이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이제 더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겠죠?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나름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냐 아니냐가 문제됐겠죠? 합리적 사유 있는 차별이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 취급은 사회국가 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3번. 헌법상 직업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 원리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네, 직접적인 게 뭐예요? 근로자가 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 잘리게 좀 해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헌법상 인정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헌법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디에 의해서 현실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법률 이런 데서 구체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화되고 더 나아가서 행정부에 의해서 어떤 처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체화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걸 인정하면은 잘리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헌법 119조 2항의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 분배입니다. 그래서 n분의 1 하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겠고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 과세를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 자, 우리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은 이제 조세 입법자가 택할 재량의 범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생기면 법률은 반드시 누진세율을 해야만 하는, 국회에서 제정해야만 하는 그런 기속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속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누진세율이 채택되고 안 되고는 국회에서 결정할 내용이지 헌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입법부의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부과된 거다. 이런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보시죠.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임용권자가 지방 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 직권 면직이요. 이거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직권 면직이라는 게 뭐 사기업 같으면은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생을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면직하는 건데 다들 하나같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권 면직을 할 수 있을 때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방자치단체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대. 직제 개폐라는 게 뭐예요? 그거 해당되는 직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부처가 없어지거나. 그러는 거, 뭐, 과원이 됐다. 뭐, 정원이 너무 많아졌다. 뭐 이런 것들. 이럴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헌법이 위반된 거냐? 위반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적절하죠. 그래서 직제 개폐에 따라서 폐직이 됐다. 그 직렬이.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직권면직을 시키더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건데 공무원이 만약에 그죠?
이거는 이제 무죄 추정하고는 좀 상관이 없네요. 그 3번 무죄 추정이 나왔으니까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죠. 그러면 무죄로 추정되는 상태인데 반드시 일단 이래서 손때 이게 직위해제 처분입니다. 직위해제인데 직위해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검사가 공소만 제기하면은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공무원은 그만큼 국민의 어떤 그 규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던 것만으로도 얘를 공직에서 배제시킨다 일정 기간. 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 결국 재판해가지고서 술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이제 선고유예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요 집행유예를 받았다. 뭐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당연하겠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분까지는 공무단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으로 봐요. 그런데 선고유예를 맞았다. 선고유예는 이렇게 사형, 그죠?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데 벌금은 형벌 서열상 서열이 6이고요. 금고는 3이에요. 사실 이게 한 달 이상 교도소에 이제 있게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판사가 실형을 징역 2년, 뭐 금고 3년 이렇게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 유예를 해주는 교도소에 가는 것만 유예해 주는 게 있고 형 선고 자체를 미연에 선고 유예해 주는 게 있는데 이 선고 유예 대상은 여기까지가 이제 교도소 가는 것을 집행유예해 주는 거고 선고 유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은 집행유예 이런 것들을 선고받으면은 공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선고유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를 하는데, 선고유예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10분 이해가 되는데, 금고형인데 판사가 보니까 상황이 좀 정상이 참작된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려고 봤더니 사유가 뭐냐면은 수뢰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고유예 받은 부분의 이유로 쫓아내는 거, 파면의 효과 생기는 거, 해당 공무원의 공무단임권을 다 침해하는 거다. 집행유예는 침해하는 게 아니고 집행유예 정도는 맞고 선고유예는 잘못된 거다. 그런데 선고유예 중에서도 수뢰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선고유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단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얘는 죄질이 나쁜 애니까. 뇌물 받았으니까. 그래서 2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시면 돼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적으로 직위하지 않은 것은 위헌. 그 다음에 형이 확정이 됐어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잘렸다. 위헌. 아니 합헌. 그 다음에 집행유예 받았다. 합헌.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그와 같이 징계를 물을 만한 사유에서는 좀 너무 심했다라고 해서 위헌. 그런데 수뢰죄를 사유로 한 선고유예는 합헌이에요. 그래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거 공무단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방공무법상 지방공무원의 전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강원도지사한테 그 친구 정말 똘똘하던데 나 좀 쓸게. 그래. 그래가지고 이 서로 간에 단체장의 동의하에 공무원의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그 당사자인 나의 동의도 안 받고 단체장들 간의 동의만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거 위헌입니다 하고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법조문에는 꼭 상대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조문 안에는 당연히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러이러하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정, 합헌처럼 하는 건데 실제 해석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단순 합헌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죠? 자,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해서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법조문에는 그 단체장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연히 그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다. 그런 의미라면은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합헌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침해하지 않는다. 왜? 수뢰죄니까.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